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직이 함께하는데요. 4월에는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만나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요, 그 국내외 정서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제주 4.3이 우리 이제 세계인의 역사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요, 제주 4.3의 연장선에서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나라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대만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인데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 켄리우 작가의 책 종이동물원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 4.3과 대만 2.28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 2.28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 대만 2.28 사건은요, 우리 제주 4.3 사건의 그 발발 도화선이 되었던 1947년 3.1절 발포 사건 바로 직전에 이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패망하면서 약 50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대만은 중화민국의 할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성인은요, 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부터 대만에서 터를 잡은 초기 이주민을 뜻하고요. 또 외성인은요, 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대만에 들어왔던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그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성인은 토착 이주민, 외성인은 외지인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광복 이후에 국민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대만 인구의 약 20%를 구성하는 이 외성인들이 주요 관직들을 독차지하는 등 이 기득권 세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일제가 통치하면서도 통치할 때에도 이 본성인들은 2등 시민으로 차별을 받아왔었는데 광복 이후에도 똑같이 차별을 받게 되니까 갈등이 더욱 심해진 거죠. 네, 해방 직후의 혼란의 역사는 제주와 대만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그 2.28 사건을 발발하게 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1947년 2월 27일 이 타이베이에서 허가 없이 담배를 팔던 노상인이 단속반원에 의해서 무차별 구타를 당한 데서 시작됩니다. 구타를 당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힘이 없는 노파였는데요. 이러한 무작위적인 단속이 계속되면서 과격한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에 학생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분노한 시민들은 다음 날인 2월 28일 경찰서로 몰려가서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보던 흐름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외성인과 본성인의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 대만 전역에서 항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만 2.28 사건은요, 국민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와 또 이에 대응해 이 국민정부에서 비무장 반정부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화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희생자 수만도 무려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대만 역사 최대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우리 제주 4.3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 중국계 미국인인 켄 리우 작가가 썼는데요. 이분의 이력이 좀 특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켄 리우 작가는요, 중국에서 1976년 중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하버드대 영문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후에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약 7년간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단편 소설이 2002년 오슨 스콧 카드가 편집한 포보스 SF 단편선에
카르타고의 장미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이후에 2011년에 발표한 단편인 이 종이 동물원으로 2012년에 SF 및 판타지 문학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휴고상과 네뷸러상, 또 세계 환상 문학상을 모두 휩쓴 최초의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발표한 단편 작품에 또 한 번의 휴고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2016년에는 장편 소설 중 일부가 제왕의 위엄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이 로커스상 장편 신인상을 받기도 하고요. 2017년에는 단편집인 이 종이 동물원으로 로커스상 최우수 선집상을 수상하는 등 SF 및 판타지 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이 동물원은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14편의 그 단편선 중에 한 작품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책에서 그 수록되어 있는 단편선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대만 228 사건의 배경이 되는 파자 점술사라는 작품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책 제목이 참 인상 깊은데요. 파자점, 한자를 풀어서 기륭을 점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자점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문자점으로 이 한문 글자 하나를 그대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분해해서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문자점으로 점을 치는 사람을 파자점술사라고 부릅니다. 소설 내용 중에 주인공이 바로 파자 점술사와 소녀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릴리는요. 이 미국 정보원의 딸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타이완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릴리는요. 미군 기지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파자 점술사인 간 선생과 동갑내기 테디라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유독 잘 들어주는 이 두 친구는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을 쌓습니다. 릴리는 간 선생이 이야기하는 파자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듣습니다. 어린 릴리는 자신의 또래이자 간 선생의 손자인 테디가 진짜 손자가 아니라 1947년 2월 28일 부모님을 여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곧 대만의 228 사건으로 테디의 부모가 희생이 되었고 또 이를 대신해서 간 선생이 테디를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릴리는 이 228 사건을 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미국 정보원인 아빠는 그 즉시 간 선생과 테디를 공산당 첩자라는 이유로 잡아가고 아주 처참하고 혹독한 고문으로 결국 둘을 죽게 만듭니다. 228 사건은 입에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 어린 릴리의 유일한 두 친구였던 두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릴리가 어린 소녀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소설의 배경인 대만 228 사건, 제주 4.3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렀지만 입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다뤘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 228 사건은 이 발발 과정뿐만 아니라 제주 사상과 아주 여러 면에서 많은 그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 4.3이 무려 7년 7개월이라는 처참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말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었고 또 1990년대에 들어서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대만의 228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1987년 2월 28일 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연구회를 성립한 시점부터였다고 합니다. 극중에서 이 파자 점술사였던 간 선생은 이 228 사건 이후에 희생된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이 무력 진압에 의해서 진압은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주 4.3과 대만 2.28 사건, 침묵 속에 억울함과 슬픔을 넣어두었던 시간들도 참 닮아 있습니다. 파자 점술사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들어봤는데 책방지기가 꼭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파자 점술사인 이 간 선생이요, 그 어린 소녀 릴리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파자 점술사답게 이 글자를 해석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그저 낱말일 뿐 지어낸 것일세. 일본 사람 한 개인이 위대할 수는 있겠지. 중국 사람 한 개인이 뭔가 바랄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무언가 바라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나라 이름 같은 건 다 공허한 낱말일세. 신화일 뿐이야. 그런데 그 신화에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희생을 강요하지. 사람을 양처럼 사육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건 의라는 한자일세. 전에는 옳음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무슨 주의를 뜻하는 낱말에도 쓰이지. 공산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같은. 이 한자는 자네도 아는 위쪽의 양과 또 아래쪽에 있는 자신을 뜻하는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네. 사람이 제물로 바칠 양을 들고 있는 모습이지. 이 한자 속의 사람은 진실과 정의가 자신에게 있다고. 따라서 세상을 구할 마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어. 우습지, 안 그런가? 네, 좀 이 읽어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실체가 없는 생각이나 또 이념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주 4.3이나 혹은 5.28 민주화 운동이 한때는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금기어였는데요. 이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또 사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역사는 되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주 4.3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역사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세계 어디에선가 자행되고 있는 이 국가폭력 혹은 이 이념에 따른 잔혹한 전쟁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4월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책방지기가 오늘 이 책을 추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우선 그 대만 2.28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이 4.3 사건보다 먼저 명예 회복이 되었고요. 또 정부 사과가 있어서 이 사상 관련 단체에서 이 대만의 2.28 사건과 관련한 이 명예 회복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서로 이 교류가 많았다고도 했는데요. 또 타이완 대학병원역에 위치하는 대만의 2.28 그 평화공원에서는 제주 4.3과 더불어 5.2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자료도 전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아픔을 지닌 그런 이웃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제주인으로서 우리도 이 다른 나라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닐까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이동물원, 대만 228 사건을 다룬 파자점술사 외에도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굵직한 사건들을 SF 환상문학 장르에 잘 녹여낸 다양한 작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4월이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꼭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